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상자와 피난민이 모여있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한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규명 결과에 따라 이번 전쟁 향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분노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참사는 전쟁 범죄 정황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비극이 더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중재에 나설지 다른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정부의 EBT 카드 사기 행각으로 저소득층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카운티 정부가 사기 전담반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난이 심화되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제공을 위한 법안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이 이번 주 내내 높은 기온을 보이며 더운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세 자릿수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LA에서는 한 경기도 열리지 않겠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과 국제축구연맹 간의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연방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아 의장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미국의 3대 약국 체인 중 하나인 라이드에이드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매장 16곳을 포함해서 전국 500개 매장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 방침을 밝힌 이후 반도체 종목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이 어제 하루 730억 달러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예상을 넘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2년 만기 국채의 경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면서 민생을 더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애리조나 다이먼드백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10대0 대승을 거두고 2승 무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텍사스가 휴스턴을 상대로 2승 앞선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텍사스 홈구장에서 3차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동 긴장과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중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중심의 한 병원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일제히 충격과 경악을 표시하고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법 모색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방문길에 오르기 직전 요르단 방문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가자시티의 알-아흘리 아랍병원이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희생자가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병원을 겨냥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 학살이라며 사흘간 애도기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책임을 부인하며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정파 지하드의 로켓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분노한 이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참사는 전쟁 범죄의 정황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팔레스타인 행정 수도인 서안지구의 라말라 시내 광장이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분노한 주민 수백여 명이 거리로 나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분노는 이스라엘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 대한 규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를 규탄하는 분노의 물결은 이슬람권 국가들로도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요르단과 레바논을 비롯해 이라크와 이란, 튀니지, 터키 등지에서도 가자지구 병원 공습을 규탄하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유엔과 WHO 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도 이번 참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제한한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ivilians must be protected and humanitarian aid must be allowed in to reach those in need as a matter of urgency. Those found responsible must be held to account.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가자지구의 민간인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격의 배후가 어느 쪽이든 전쟁 범죄 정황이라는데 국제사회의 의견은 없지만 국제법의 실효성 문제는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You are not alone.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stands and we will stand forever, will not let you ever be alone. Most importantly, I know the recent terrorist assault on the people of this nation has left a deep, deep wound. More than 1,300 innocent Israelis killed, including at least 31 American citizens by the terrorist group Hamas. Hundreds.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고 회담 후에 공식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따로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한 가자 지구의 구호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양측 간에 허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스라엘과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가자 지구 인도 지원 허용에 동의했다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합의한 사항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안지구 가자 지구에 1억 달러의 인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를 요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전례 없는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자 병원 폭발과 관련해서는 가자 지구 테러 그룹 로켓의 오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 배후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쪽을 지목하면서 미국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병원 폭발의 배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미국 국방부가 내게 보여준 데이터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참사가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이슬라믹 지하드는 부인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처럼 책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쪽 소행 발언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현지 미국 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협박 사건이 발생해 해당 공간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리나시온과 클라린 등 아르헨티나 일간지에 따르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주 아르헨티나 미 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이메일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두 대사관은 서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두 대사관 직원을 포함해 해당 건물에 있는 사람들 모두 긴급 대피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일대 교통을 차단했고 폭탄 제거팀을 현장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협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사건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충돌이 악화일로에 놓인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이 7달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재에 나설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대1로 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나란히 서서 다른 국가 정상들을 이끌고 만찬장에 입장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인 두 정상은 오늘 양자회담에서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두 개의 국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팔레스타인의 권리 회복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실패한 탓이라며 이번 전쟁을 놓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대 기로에 놓이며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중러 양국이 이번 전쟁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0월 1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쪽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낮 기온도 오늘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오르고 목요일인 내일 역시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져서 내일 하루는 이번 주 중 가장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한편 벨리 지역과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오늘부터 폭염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까지 폭염주의보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9도, 61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2도, 해안 지역은 74도, 62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에는 오늘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7도, 낮 최고 기온은 68도에 머물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피게로워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웨스트 방향 템파 아비뉴와 만나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오스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산타페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레인 사이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윌셔 블루버드와 만나는 지점 도로에는 큼직한 트래시캔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 말리부에서 다중 충돌 사고가 일어나 무려 4명이나 숨졌습니다. 특히 숨진 4명은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순간 길가에 있던 여성 4명이었습니다. 말리부 경찰은 어제 저녁 8시 30분 1번 하이웨이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911 신고에 즉각 출동했지만 다중 충돌 사고 현장에서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BMW 차량 한 대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돌진해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그 순간 도로 옆에 있던 여성 4명을 차량에 덮친 것입니다. 여성 4명은 갑자기 자신들을 덮친 차량을 피하지 못했고 차량에 깔리고 튕겨나가는 등 엄청난 충격을 받아 모두 숨진 것으로 목격자들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4명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다중 충돌 사고 원인은 과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찰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22살의 남성으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습니다. 숨진 4명 외에 다른 2명도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행하는 캘프레시 EBT 카드에 대한 사기 행각으로 저소득층 수혜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정부가 EBT 사기 전담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칼프레시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가로채는 EBT 사기 행각이 최근 수년 새 폭증하면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가 17일 EBT 사기 행각만 단속 수사하는 전담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7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카운티 조례안은 공공사회복지국으로 하여금 카운티 검사실과 협력해서 올해 회계연도에 75만 달러, 내년 회계연도에 110만 달러를 투입해서 EBT 사기 전담반을 출범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에서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인 칼프레시와 칼웍스 등의 수혜액을 가로채는 EBT 카드 사기 행각으로 2021년에 95만여 달러가 사기범들에게 갈취당했는데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20배가 늘어난 2,25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올 한 해 들어서만 피해액은 3,900만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사기 피해액이 34만여 달러, 2019년에는 2만 5천여 달러에 불과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해가 갈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정부가 EBT 카드에 베네핏을 디파짓하기 무섭게 어카운트에 진입해서 베네핏을 낚아채면서 EBT 수혜자들인 저소득층 주민들은 텅 빈 카드만 주게 됩니다. 베네핏을 도난당한 수혜자들은 주정부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지만 베네핏을 상환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혜자들이 EBT 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스키머가 장착된 기계가 수혜자의 카드 넘버와 핀 넘버를 낚아채는데 사기범들은 장착된 스키머를 회수해서 훔친 정보를 다운로드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훔친 정보를 매그네틱 스트립이 있는 빈 카드에 복사한 다음 위조한 카드로 ATM 카드에서 수익을 낚아채는 수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차량 절도 범죄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는 FBI 통계가 나왔습니다. FBI 범죄 통계 발표는 2022년 차량 절도가 전년 대비 10.9% 늘어나 100만 대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7만 명에 가깝고 이 가운데 남성이 78.3%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위협 등을 통해 차량을 탈취하는 범죄는 지난해 전년 대비 8.1% 늘어난 25,400건이었습니다. 비영리 조직인 보험범죄국은 지난해 절도가 빈번했던 차종 순위를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위부터 3위는 대형 쉐보레 픽업 트럭, 포드 픽업 트럭, 혼다 시빅 순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이 점차 심화되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어포더블 하우징 마련을 위한 법안들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난 해결을 위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중에는 오렌지 카운티 시당국이 더 이상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잉여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지 판매 시 가주의 어포더블 하우징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렌지 카운티에 한해 적용되며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시정부가 남는 토지를 매각하려 할 경우 가주 주택국으로부터 서플러스 랜드 액트 위반 통보를 받게 되며 일반 통보를 받으면 매각 절차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플러스 랜드 액트는 시당국이 잉여 부지를 매각할 경우 해당 부지를 어포더블 하우징 증축 목적을 최우선으로 삼아 어포더블 하우징 증축에 내놓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나하임시는 또한 저렴한 아파트 증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6,9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법안 중에는 새로 주목해야 될 법은 뒤뜰 별채인 A류를 본체와 별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입니다. 주택 소유주는 수도와 하수 간 가스와 전력시설의 별도 건물 건설에 대해서 알리는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조나단 박 남가주 부동산협회 이사장은 ADU를 별개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동네에 그 정도 값어치의 집을 사시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ADU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 바이어들한테는 옵션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지만 좋은 동네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젊은 퍼스트홈 바이어 입장에서는 ADU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왔습니다. 최근 넓은 뒷뜰을 가진 한인홈 오너들 사이에서도 집 마당에 별채인 ADU를 짓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DU를 별도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홈오너 입장에서는 주택을 지닌 밸류도 높아지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통합교육과 학생들이 팬데믹 기간 빚어진 학업 공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시험 점수를 보면 LA 통합교육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성적이 다소 나아졌지만 영어는 거의 변함이 없거나 심지어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합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학 과목에서는 전반적인 점수가 2%포인트 올랐고 전체 학생의 30.5%가 지난 봄에 실시한 주정부 시험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 10명 가운데 7명 공 학생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 과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라이드에이드 매장 가운데 16곳이 문을 닫게 됩니다. 라이드에이드가 지난 16일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54개 매장의 문을 닫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매장 31곳이 포함됐고 절반인 16곳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매장에 속해 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올림픽과 크랜셔 콘에 위치해 있는 라이드에이드 매장 역시 이번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해 폐장됩니다. LA 총영사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A 무역관 잡코리아 USA 등등과 함께 2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0월 23일 월요일부터 10월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행사는 서부 최대 규모의 한인 구직자 대상 취업 박람회로 LA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와 함께 협업해 총 5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채용 규모는 총 1000명입니다. 구직자는 잡코리아 USA에서 개발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 박람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 제출부터 면접까지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회화의 역할과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샌디에고에서 개최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어제 오는 28일부터 샌디에고 미술관에서 생애 찬미 전시를 선보인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렸던 전시를 토대로 한국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전통 회화를 비롯해서 동시대 회화와 판화, 영상, 설치 작품까지 모두 34명의 작품 5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또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손대회장 측이 기증한 작품도 현재 관람객과 만나게 됩니다. 전시에서는 태초의 형체를 모두 407점의 패널로 표현한 작품이자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종상의 원형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LA경찰국 LAPD가 한국 경찰의 총기 사용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한국에서도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 경찰이 물리력 전문 교관을 양성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LAPD의 인력을 파견해 교육받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경찰청은 물리력 전문 교관 양성과정 공고를 내고 지원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성과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물리력 대응 법적 근거 비교, 무기 장구류에 대한 이해 및 사용법 실습, 각종 상황별 물리력 대응 학습, 한미 간 물리력 대응 훈련법 비교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한국경찰청 관계자는 교육 종료 후 성과 발표를 개최하고 LAPD의 물리력 사용 정책 연구, 자문 활동 등을 법무 지식 정보 시스템 등에 올려 공유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LAPD에 위탁 교육을 맡긴 것은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현장 직무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 한국 국적 상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서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마련됐지만 국회의원들 외면으로 제대로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정치권이 재외 한인 사회에 가장 시급한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권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해온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적법 독소 조항들을 실제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거를 앞두고 한인 연방 의원들과 후보들이 지난 3분기에도 많은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3선을 노리는 남가주의 미셸 박스틸, 영킴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각각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연방하원 초선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도 선두그룹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타주에서는 메릴린 스트링랜드 연방하원 의원이 사실상 경쟁자 없이 독주 중이고 연방 상원에 도전장을 낸 앤디 킴 연방하원 의원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34지구에는 지미 고메즈 현 의원이 압도적입니다. 현재 지미 고메즈 현 의원이 23만여 달러, 총 모금액 79만여 달러를 모았고 가용 현금이 110만 달러입니다. 뒤늦게 출마한 한인 데이비 킴 변호사는 3분기 모금액 약 5만 달러에 미치지 않아서 지금 지미 고메즈 의원을 따라가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오픈 청지기 재단이 2023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 신청서는 지난 16일부터 오픈 청지기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일은 11월 22일입니다. 올해는 지난 9월에 오픈한 오픈뱅크 스프링 마운틴 지점이 위치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의 신청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주까지 3개 주에 걸쳐 신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맵부심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맵부심. 매운데 참고 먹는 거죠. 혹은 또 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 한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은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더라.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동남아 지역 가면 또 달라요. 베트남 고추 엄청나게 맵죠. 야, 베트남 고추까지는 생으로 못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나왔습니다. KBS입니다. 황록색 빛깔의 쭈글쭈글한 겉면을 가진 이 열매, 마치 건조된 과일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북에 새롭게 등재된 고추, 페퍼 X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신종 고추는 미국에 살고 있는 수십 년 경력의 육종가이자 고추 소스 공장의 주인인 에드 커리 씨가 개발한 고추인데요. 커리 씨는 기존 1위 매운 고추였던 캐롤라이나 리퍼를 처음 선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커리 씨는 캐롤라이나 리퍼를 공개한 이후 더 강렬한 매운맛의 고추를 완성하기 위해 이후 10년 동안 품종 개발에 몰두했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매운 고추를 개발하는 것이 자신의 다음 목표라고 밝혔는데 과연 매움의 끝이 어딜까요? 궁금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꼼꼼하게 보완해 대폭 강화했습니다. 저사양 인공지능 AI 칩 그리고 제3국 경유 우회 수출 모두 차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가 최근 내놓은 신형 스마트폰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7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미 정부의 규제 기준 속도보다 낮춘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한 데 힘입었습니다.
이처럼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에 구멍이 뚫리자 미 정부는 이를 보완한 촘촘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Americans'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미 정부는 이에 따라 현지 시간 17일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 미국이 자국 무기 판매를 금지한 21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에 있는 중국 회사가 반도체를 수입해 이를 중국에 몰래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는 40개국 이상에도 수출 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직격탄을 맞아 주가가 4.7% 급락하고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7조 2천여억 원 증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발표에 앞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선 규정을 바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예외로 인정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한층 강화된 인공지능 AI 칩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서 AI 반도체 1위 기업 엔비디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4.68% 하락해서 $439 3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떨어졌고 올해 8월 9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입니다. 반도체 종목 30개로 구성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해서 약 73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날아갔습니다. 이러자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측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규제는 해외 고객이 다른 곳을 찾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미국 안보는 개선하지 못한 채 반도체 생태계에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정부가 모든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맹국과의 조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연방 하원의장 해임 이후 후임자를 뽑는 작업이 공화당 내부 분열 속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의장 후보로 각각 추천된 공화당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의장 선출 투표가 실시됐는데 과반인 217표를 얻은 후보가 없었습니다. 다수당 후보였던 공화당 조던 후보는 당내 의원 20명이 이탈하면서 200표 득표에 그쳐서 오히려 민주당 소속 전원의 지지를 받아 212표를 획득한 제프리스 후보에도 밀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의 해임 이후 하원의 의장 공석 사태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러시아 침략에 맞서 2년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총액 20억 달러 이상의 지원안 처리, 그리고 2024 회계년도 예산안 협상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방의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에 개입될 경우 미군 파병을 승인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도 중동의 상황이 매일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은 레바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무장 조직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세력들이 개입해서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오랜 기간 절실하게 요구해왔던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미국 정보관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장에서 실전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확전 우려 때문에 그간 지원을 자제해왔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지원할 거에 대한지 주목되고 있었는데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에이테크음스를 확보함으로써 대러 반격 과정에서 러시아 지휘소와 탄약고, 보급로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이 에어테크음스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잠시 제가 확인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에이테크음스가 집속탄 버전으로 보도합니다. 집속탄은 투하된 어미폭탄이 새끼폭탄 수백 개를 지상에 흩뿌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무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 에이테크음스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몇 발을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까지 전쟁에 휩싸이자 세계 방위산업계가 제철을 만났다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위협 증대를 의식해서 미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산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며칠 만에 미국산 무기들은 이스라엘에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등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화의 영향으로 촉발된 전투기, 미사일, 전차 탱크, 야포 같은 무기 수요의 세계적인 증가세가 한층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군수업계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그리고 이스라엘 등의 주문까지 가세하고 있어 폭주하는 수요를 생산 능력에 따라잡지 못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고 넘쳐나는 무기 수입 수요로 인해서 미국 외에도 한국과 튀르키예 등의 방위 산업체들 역시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음스를 러시아에 20여 발 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서 전해드린다고 그랬죠. 예. 약 20발, 우크라이나에 건넨 에이테크음스가 약 20발입니다. 이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내부를 직접 타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됐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예상을 넘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 국채금리 다시 치솟았습니다. 2년 만기 국채 경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국채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9월 소매 판매는 7,04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7%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상태에서 예상보다 탄탄한 소비로 고금리가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고 이는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 프라스 미첼이 지난 4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최후 변론 당시 인공지능 AI를 사용했다면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셸의 새로운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밤 연방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미셸의 전 변호사 데이비드 캐너가 재판의 중대한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에 의존해 효과적이지 않은 법률 지원을 했다면서 재판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셸의 새 변호사인 아렌트 폭스 시프는 캐너는 실험적인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최후 변론 초안을 작성하면서 최고의 변론을 무시하고 기소된 내용을 혼동했으며 그 뒤에는 AI 프로그램이 며칠 또는 몇 시간이 걸리는 법률 작업을 몇 초 만에 끝냈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캐너와 그의 공동 변호인은 해당 AI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 미셸의 당시 재판에서 이것을 실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무인 로보택시 사고와 관련해 교통당국이 최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로보택시 크루즈가 보행자와 그 주변에서 적절하게 주의 운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로보택시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부상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가 있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에 치매 위험이 3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대와 미국 러커스대의 공동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2003년 당시 50에서 70세인 이스라엘 성인 10만 9,218명, 57.7세, 여자 51.7%, 남자 48.3%를 대상으로 17년 동안 ADHD와 치매 발병 여부를 추적하고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치매 발병률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추적 기간 안에 ADHD의 진단을 받은 성인은 730명,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은 7,726명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ADHD 환자는 96명, 그리고 ADHD가 없는 사람은 7,630명으로 10,000명당 치매 발생률은 ADHD 환자 그룹이 5.19명, 그리고 ADHD가 없는 사람은 1.44명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같은 치매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한 이 ADHD 성인 환자 그룹의 치매 조정 위험 비율은 2.77로 ADHD가 없는 성인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다저스가 못하긴 정말 못한 거예요. 네. 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애리조나 다이먼드백스를 상대로 10대0 대승을 거두고 챔피언십 시리즈 2연승을 달렸습니다. 2승 무패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가 마크 켈리였거든요. 이 켈리를 상대로 다저스 타선은 한 점도 뽑아내지 못했잖아요. 네. 필라델피아가 어제 다이먼드백스를 10대0으로 대파하면서 2승 무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승 무패로 앞서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는 오늘부터 휴스턴과 3차전을 치르는데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둔 텍사스 오늘 홈으로 돌아갑니다. 홈팬들의 또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는 텍사스 7연승 행진 과연 8연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경기는 오늘 저녁 5시 펼쳐집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제 새벽 베트남과의 평가전을 6대0 대승으로 장식하면서 10월 A매치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로 불리우는 손흥민과 이강인 꿈의 공격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KBS입니다. 소나기 골 행진 속에 베트남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손흥민과 이강인이었습니다. 경기 도중 두 선수가 전광판에 함께 나타난 순간 경기장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인 손흥민과 미래의 이강인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표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손흥민은 불편한 허벅지를 이끌고 7개월 만에 A매치 골맛을 봤고 이강인은 황금 왼발로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과 이강인이 골을 합작한 장면은 한국 축구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A매치 3번째 골에 도움을 준 손흥민의 품에 안겨 꿈의 공격 조합이 탄생했음을 알렸습니다. 같이 뛰면 좋은 시너지가 있고 많은 경기와 많은 대회에서 더 잘 맞춰서 꼭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월드클래스 손흥민은 베트남 선수들에게도 인기 최고였습니다. 경기 후 한참을 기다린 베트남 선수들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기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경기에서 10골을 넣는다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에이스 계보를 잇는 이강인의 환상호흡은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은 물론 내년 아시안컵을 기대하게 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유로 2024 본선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 여전하네요. KBS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최근 총격 사건으로 숨진 스웨덴 축구팬을 향한 추도가 이어졌습니다. 잉글랜드는 이탈리아에 먼저 실점했지만 벨링엄이 과감한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내 해리 케인이 마무리했습니다. 차세대 스타 벨링엄은 이탈리아 수비를 절묘하게 따돌리며 레시퍼드의 역전골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케인이 후반 32분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3대1 승리의 쐐기를 박자 축구 성지 웸블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잉글랜드는 유로 2024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열렸던
유로 2020 결승에서 이탈리아에 패했던 기억 탓인지 잉글랜드로서는 더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가 상대를 완벽히 속이는 노루 패스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음바페는 스코틀랜드 수비를 뚫고 파바레의 결승골을 도왔고 이후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